도쿄올림픽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1년 연기되었고 이제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확진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 긴급 사태까지 선언한 상황이죠. 이로 인해 도쿄올림픽의 공식 후원사인 여러 기업들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약 600억 원의 스폰서 비용을 내고 올림픽 관련 마케팅에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기록 측정은 오메가가 독점하고 선수촌에선 비자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며 올림픽 에디션 4는 삼성전자만 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투자 대비 홍보 효과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은 엠부시 마케팅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 엠부시 마케팅은 과연 무엇일까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선수들 사이에선 잇 아이템이 있었는데 바로 비치바이들의 헤드폰이었습니다. 비치바이들에는 당시 올림픽 공식 스폰서는 아니지만 영국 팀을 위해 영국 국기가 그려진 스페셜 에디션을 선수들에게 지급했죠. 근데 영국 선수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선수들 역시 약속이나 한 듯 비치바이 드레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비치바이 드레의 엠부시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었는데 선수단이 머무는 숙소 근처 쇼디치 지역에 비치바이 드레 체험존을 설치, 각 국가의 선수단을 인비테이션 올리로 초대한 거예요. 선수들은 제품 설명과 더불어 국기가 그려진 헤드폰을 선물 받았는데 패션 아이템처럼 디자인이 예뻤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있어서 시합 전에 집중하기에도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헤드폰을 착용하고 등장했으며 그로 인해 비치바이들의 판매 대수는 42%, 연 매출은 116% 상승하는 효과를 거둡니다. 이처럼 엠부시 마케팅은 공식 스폰서가 아닌 기업이 공식 스폰서인 것처럼 위장해서 그 효과를 누리는 전략입니다. 사실 런던 올림픽 비디오 및 오디오 장비의 공식 스폰서는 파나소닉이었어요. 당시 파나소닉이 스폰서 비용으로 낸 금액은 약 9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케팅 효과는 비치바이 드레가 훨씬 컸으니 파나소닉을 비롯해 기타 공식 스폰서들의 항의가 끊이질 않았고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관련 규정인 룰 40를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Rule 40 was created to protect official Olympic sponsors who spend tens of millions of dollars for exclusive marketing rights. 이 법에 의해 비후원 브랜드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 위의 단어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을 연상케 하는 그 어떤 마케팅 활동도 금지함으로써 공식 스폰서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거죠. 이 법을 어길 시 기업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고 선수의 경우에도 비후원 브랜드로부터 협찬을 받아 SNS에 포스팅할 경우 메달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룰 40가 제대로 정립되고 강화되기 전에 기업들은 올림픽 시즌이 되면 엠부시 마케팅을 펼쳐왔죠. 1984년 LA 올림픽 때 코닥은 성인 선수들 대신 아이들로 올림픽 종목을 연기한 광고를 찍었죠. 당시 공식 스폰서는 후지 필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본 이들은 코닥으로 오인합니다. 코닥은 단지 미국 팀의 스폰서였을 뿐인데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나이키 역시 엠부시 마케팅을 펼쳤는데 런던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해서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다른 런던 지역을 돌아다니며 광고를 찍었습니다. 이곳은 영국의 런던이 아닌 남아프리카 런던, 자메이카 런던, 미국 오하이오주의 런던, 캐나다의 런던 등이었지만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런던과 나이키를 연결지었고 런던 올림픽의 공식 스폰서는 당연히 나이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시 공식 스폰서는 아디다스였습니다. 런던 올림픽 당시 비치바이 드레와 나이키 등의 브랜드가 엠부시 마케팅으로 재미를 보자 IOC는 공식 스폰서들의 권리를 위해 룰 40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룰 40가 브랜드가 아닌 선수들의 권리마저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공식 스폰서가 아니더라도 선수들은 후원을 받게 해줘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IOC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룰 40를 다시 완화하기로 결정합니다. 선수 개인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훈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비록 올림픽 공식 스폰서 기업이 아니더라도 올림픽 기간 동안 광고 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거예요.
이로 인해 비후원사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자신의 SNS에 개인 후원사를 포스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IOC의 이런 결정으로 인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창의적인 MBC 마케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올림픽 공식 스폰서가 되지 않더라도 참가 선수 모두를 올림픽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번 컨텐츠의 제목도 이렇게 정했는데 현재 개막조차 불투명하네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도쿄올림픽 비후원 기업 펠로톤이 준비한 MBC 광고를 함께 보시며 마무리하겠습니다. Drifting.